지하철에서 낯선 남자의 단단한 가슴이 제 등에 밀착되는 순간 전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 짜릿한 설렘이 진짜일까? 52세의 이혼 여인 제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뜨거운 떨림이었죠. 심장이 터질 듯한 이 감정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그 남자와 마주치게 되면서 우리는 서로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 심장을 뛰게 만든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도살 이혜진입니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격리팀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이후 송파구의 작은 원룸에서 홀로 지내고 있어요. 무더운 7월의 출근길, 오전 8시 30분. 지하철은 그야말로 숨이 막힐 만큼 빽빽했습니다. 냉방이 무색할 정도로 뜨거운 사람들의 체온과 땀 냄새가 뒤섞여 마치 지옥과도 같았죠. 저는 간신히 중앙기둥 근처에 손잡이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앞뒤로 사람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인 채로요. 52세가 된 지금 매일 반복되는 이 지옥 같은 출근길을 제 인생의 전부인 듯 느껴졌습니다. 1년 전 이후로는 더욱 그랬죠. 20년간 일만 하며 살았던 남편과는 각방을 쓰게 되면서 서로에게 무관심해졌고 그 사람은 딸과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않는 무관심한 아버지였습니다. 집안일은 뒷전이고 오직 회사 일에만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본 그의 휴대폰 메시지. 오늘 밤에도 만날까?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가족에게 무관심했던 그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었죠. 정말 한심하고 비겁한 남자였습니다. 이혼 후 혼자가 된 원룸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여자로서의 존재를 잊고 살았던 걸까? 그렇게 공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을 때 종합운동장역에서 대량의 승객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앞쪽 승객들이 한꺼번에 뒤로 밀려왔고 그때 뒤에 있던 남자의 몸이 제 등에 완전히 밀착되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경직되었죠. 얼마나 오랫동안 남자의 체온을 느껴보지 못했을까요? 죄송합니다. 낯익은 따뜻한 목소리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4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정갈한 인상, 무엇보다 그 눈빛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일깨우는 듯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는 걸까요? 사람들이 계속 밀려들면서 우리 사이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분의 가슴이 제 등에 닿고 제 어깨가 그분의 팔에 살짝 스쳤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분명 불편해야 할 상황인데 전혀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 했어요. 지하철이 흔들릴 때마다 그분의 손이 제 허리를 살짝 지탱해주는 느낌이 들었고 마치 저를 보호하려는 듯한 그 자연스러운 동작에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사평역에 도착할 때까지 심장 소리가 쿵쾅쿵쾅 울려 퍼졌죠.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느꼈던 설렘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날의 짧은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혜진아, 뭔가 좋은 일 있었어? 표정이 완전 달라졌는데.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소영이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런가? 별일 없는데? 거짓말이었죠. 아직도 그분의 따뜻한 체온과 은은한 남성 향기가 코끝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아니야, 뭔가 있어. 눈빛부터 다르다고. 소영의 예리한 눈이 반짝였어요. 2년 전 이혼 후 재혼한 경험이 있는 소영이는 이런 걸 놓치지 않아요. 야, 무슨 소리야. 지하철에서 그냥 어서 말해봐. 소영은 저와 동감하는 듯하지만 연애에 관해서는 훨씬 적극적입니다. 제가 이혼 후 완전히 움츠러들어 있을 때도 우리 나이에 뭘 망설여. 행복할 권리 있어. 이렇게 계속 응원해 주었죠. 정말 별거 아니야. 그냥 지하철에서 밀린 것뿐이고.
밀렸는데 왜 그렇게 얼굴이 빨개? 어디 보자. 소영이 제 볼을 살짝 꼬집었어요. 정말 뜨거웠나 봅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어김없이 같은 시간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정말로 그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알아봤어요. 같은 칸, 거의 같은 자리에서 있더라고요. 우연일까요? 저도 모르게 그분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요. 그분도 저를 알아보셨나 봅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살짝 미소를 지었거든요. 고속터미널역에서 또다시 사람들이 밀려들었고 이번에는 제가 먼저 그분 쪽으로 밀려갔습니다. 그분의 시선이 저를 향해 있었어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40대 중후반의 건장한 체격에 단정한 인상, 무엇보다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밀려들면서 우리 사이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이번에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손이 제 허리를 살짝 감싸며 지탱해주는 느낌은 넘어지지 않게 보호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말없이 전해지는 그 배려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그분의 가슴에 등을 기댔고 단단하고 따뜻한 체온이 온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분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스치며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도 기분 좋은 전율이 느껴졌죠. 노량진역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마치 연인처럼요. 내리기 직전 그분이 제 손등을 살짝 어루만졌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온기는 하루 종일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났거든요. 하지만 이 만남이 어떤 운명으로 이어질지는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우리의 만남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칸, 거의 같은 자리에서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를 부리는 저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꾸미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지하철에 탔을 때 그분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전날보다 더 따뜻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그분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더 이상 우연을 가장할 필요도 없었죠. 사람들이 밀려들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혼잡함이 핑계가 아니라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분의 손이 제 허리에 닿을 때 저는 일부러 더 기댔고 그분도 저를 더 꽉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은 특히 더 가까웠어요. 지하철이 흔들릴 때마다 그분의 가슴에 완전히 안기듯 밀착되었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사실 전혀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숨결이 제 귀에 스쳤어요. 고개를 살짝 돌렸을 때 그분과의 거리는 정말 가까웠습니다. 입술과 입술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죠.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떨림을 읽을 수 있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그분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슴과 가슴이 맞닿아 있었으니까요. 지하철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몸이 자연스럽게 밀착되었고 그분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듯 지나갔을 때는 정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평역을 지날 때 그분이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손잡이를 잡도록 도와주는 척했지만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거친 손바닥과 제 부드러운 손등이 맞닿는 순간 20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이었습니다. 여의도역이 가까워질수록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이 달콤한 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랐죠. 내리기 직전 그분이 제 어깨를 살짝 감싸주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밀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듯 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작게 속삭였을 때 그분이 제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내일도 뵐 수 있을까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거의 멈출 뻔했어요. 드디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체온과 향기, 그리고 마지막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으니까요. 여러분, 이 설렘이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는 그때 정말 몰랐어요. 끝까지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혜진아, 요즘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지? 아침마다 화장을 더 신경 써서 하고 있잖아. 소영이 점심시간에 제 팔을 붙잡고 카페로 끌고 갔습니다. 그냥 나이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서. 에이, 그런 게 아니잖아.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소영이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립스틱 색깔도 바뀌었고 향수 냄새도 나고 혹시 남자? 그냥 지하철에서 만나는 분이 있긴 해. 그때 그 지하철 사람 봐. 역시 그렇지. 어떤 분인데? 나이는? 직업은? 쏟아지는 질문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잘 모르겠어. 대화를 많이 나눈 건 아니라서. 어머? 그럼 아직 연락처도 모른다는 거야? 응. 소영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진아,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살면 안 돼. 기회는 만들어야 하는 거야. 그때 소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안다겠다. 너 남자랑 해본 게 언제야? 조선시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물이 깨끗한가 하고 있는 거야.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가리냐? 아,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일단 감각부터 찾자, 혜진아. 마사지 받아본 적 있어? 무슨 말이야? 마사지? 무슨 마사지? 요즘 여성 전용 마사지 샵이 있거든. 남자 마사지사가 해주는데 정말 좋아. 나도 한 번씩 가고 있어.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상한 곳이야? 아니야, 이상한 곳 아니야. 정말 전문적인 마사지야. 어깨와 목이 너무 아파서 마사지샵에 갔는데 정말 시원해졌어요. 거기 마사지사들은 진짜 잘생겼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여자로서의 권리를 느낄 수 있다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정말 언제 남자의 따뜻한 손길을 받아본 적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뭘 망설이겠어요. 단순한 마사지일 뿐인데 몸도 편해지고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니까요. 내가 다니는 곳 전화번호 줄게. 젊은 애들이 싱싱해. 잘생겼어. 잘해줘. 크크크. 소영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젊은 애들? 응, 젊은 직원들이 하는데 이야기 꽉 차기 전에 얼른 가봐. 소영의 말을 듣고 있으니 묘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거기가 안전한 곳이야? 당연하지. 완전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처음에 나도 무서웠는데 가보니까 정말 전문적이야. 소영이 제 손에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혼자 외롭게 살 거야. 지하철 남자분도 좋지만 그 전에 너 감각부터 깨워봐. 여자로서 자신감도 회복하고. 그런데 비싸지 않을까? 한 번에 10만 원 정도야. 한 달 용돈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지. 나 진짜 추천해. 한 번만 가봐. 소영이 핸드폰에서 명함 사진을 보여줬어요. 여기야. 힐링터치 마사지샵. 여의도에 있어서 회사에서도 가깝고.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하철에서 느꼈던 설렘과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떨림이었죠. 한번 생각해 볼게. 좋아. 생각만 하지 말고 진짜 가봐. 인생은 한 번뿐이야, 혜진아. 그날 밤 저는 소영이 준 명함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소영이 예약해준 그곳에 가기로 했어요. 힐링터치 마사지샵은 여의도의 한 고급 오피스텔 건물 안에 있었고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첫인상부터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진님이시죠? 예약 확인됐습니다. 어깨와 목이 많이 불편하시다고 체크하신 거 맞으세요? 네.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오늘 젊은 직원들이 모두 이야기 꽉 차서요. 저희 원장님이 직접 봐드릴 예정입니다. 원장님이요? 네. 경력이 가장 오래된 분이라 오히려 더 좋으실 거예요. 잠시 기다리며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쓰고 있을 때 이혜진님,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제 눈앞에 나타난 것은 지하철에서 매일 만나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분도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하철에서 배웠던? 맞습니다. 매일 아침.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여기 원장 박준혁입니다. 정말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요.
박준혁, 드디어 그분의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저도 정말 놀랐어요. 혹시 불편하시다면 다른 직원으로?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빠르게 대답했어요. 지금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룸 안으로 들어가니 고급 호텔처럼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한쪽에는 마사지 침대가, 다른 한쪽에는 작은 샤워 시설까지 있었죠. 먼저 샤워를 하시고 가운으로 갈아입으시면 됩니다. 준비되시면 벨을 눌러주세요. 준혁 씨가 나간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있었어요.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매일 지하철에서 설레며 만나던 그분이 바로 여기 원장님이라니. 샤워를 하고 가운을 입고 침대에 누웠을 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준혁 씨가 들어왔을 때 제 심장은 지하철에서보다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많이 긴장하고 계시네요.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그분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깨와 목 쪽이 많이 뻐근하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먼저 가벼운 마사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분의 손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전신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지하철에서 우연히 스쳤던 그 손길과는 차원이 달랐죠. 전문적이면서도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많이 뭉쳐있네요. 준혁 씨의 손이 제 목덜미를 부드럽게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정말 시원했지만 동시에 온몸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준혁 씨의 손길은 더욱 세밀해졌어요. 어깨에서 팔로, 팔로 옆구리로. 혹시 다른 부위도 불편한 곳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게 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감촉에 집중했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이었거든요. 이혜진님, 네. 지하철에서 저도 매일 기다렸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눈을 떴습니다. 정말요? 네, 우연이 아니었어요.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서 갔던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준혁 씨의 고백에 제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저도, 저도 그랬어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을 때 그분의 손길이 잠시 멈췄습니다. 정말요? 네, 매일 그 시간만 기다렸어요. 준혁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우리 둘 다 바보였네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되었네요. 준혁 씨의 손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세심하게. 이혜진님? 네. 지금 상황이 어떠세요? 정말 솔직한 질문이었어요.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데. 준혁 씨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그분의 손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어요. 전문적인 마사지였지만 동시에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죠. 여기도 많이 뭉쳐있네요. 허리 부분을 누르는데 아픈 것보다는 시원한 느낌이 더 컸어요. 좋아요. 제가 작은 신음을 해렸을 때 준혁 씨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시원해서. 다른 곳도 불편한 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준혁 씨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그때 문득 소영이 했던 말이 떠올렸습니다. 특별한 경험이라고 했던 그 말이. 이혜진님? 예? 여기서 다른 고객들도 이렇게 해주시나요? 직접적인 질문에 준혁 씨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마음이 움직인 건 처음이에요. 그 대답에 가슴이 뛰었어요. 저희가 지금 위험한 경계를 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네요. 준혁 씨의 손길이 더욱 깊어졌어요. 어깨에서 시작해 팔과 옆구리로 이어졌습니다. 이혜진님, 괜찮으세요? 네, 계속해주세요. 20년 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들이 하나씩 깨어나고 있었어요. 혹시 특별히 민감한 부분이 있으시면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소영이 말했던 게 이런 뜻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저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알아가면 돼요. 준혁 씨의 손길이 제 몸의 곡선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그때마다 제 몸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어요. 여기는 어떠세요? 아, 좋아요. 이쪽은요? 더 좋아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완전히 그 감각에 빠져 있었거든요. 이혜진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꿈 같아요.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게. 저도 그래요. 준혁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지금 저에게 해주시는 게 다른 고객들에게도 하시는 일인가요? 준혁 씨가 잠시 멈췄어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사랑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이 만든 착각일까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20년 만에 느끼는 이 설렘을 더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아침에 지하철을 탈 때마다 준혁 씨를 만나지만 이제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죠. 서로의 정체를 알고 나니 오히려 더 어색해졌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전처럼 은밀한 스킨십이나 의미 있는 눈빛 교환도 없었어요.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격식을 차리게 됐죠. 그런데 그게 더 이상했어요. 혜진아, 요즘 왜 그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침마다 좋아했는데. 소영이 제 변화를 눈치챘어요. 그냥 좀 복잡해서. 혹시 내가 추천한 그곳 갔다 왔어? 응, 어땠어? 좋았지? 내 말이 맞지? 소영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좋긴 했는데 그건 뭐가 문제야? 그 원장님이 지하철에서 만나던 그분이었어. 뭐? 소영이 너무 놀라서 커피를 흘릴 뻔했어요. 정말? 그럼 완전 운명이네. 어쩜 그런 일이. 운명이 아니라 더 복잡해졌어. 왜? 좋은 일 아니야? 이제 연락처도 알고 어디서 일하는지도 알고. 소영은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소영아, 그분이 나한테 잘해주는 게 진심일까? 아니면 그냥 일이었을까? 소영이 제 어깨를 톡톡 쳤어요. 혜진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일이면 어때? 사랑이면 어때? 중요한 건 내가 행복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만 사실 제가 정말 혼란스러워했던 건 다른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날 마사지를 받으면서 느꼈던 감각들은 20년 만에 깨어난 제 몸의 반응들이었어요. 그 모든 것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짜 준혁 씨에 대한 감정 때문인지 아니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내가 준혁 씨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남자의 손길이 그리웠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지하철에서 준혁 씨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을 보면 가슴이 뛰긴 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들이 떠올랐죠. 이분이 나를 여자로 보는 걸까? 아니면 그냥 고객으로 보는 걸까? 생각할수록 더 꼬였어요. 여의도역에 도착했을 때 준혁 씨가 내리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혜진 씨? 네.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 한 잔 하실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어요. 커피요? 네,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그분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좋아요. 그럼 주말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준혁 씨가 내리면서 명함을 건네주셨어요. 명함을 받아든 순간 또 다른 혼란이 시작됐어요. 이제 정말 일과 사적인 감정의 경계를 넘게 되는 건가? 그날 밤 저는 준혁 씨의 명함을 한참 바라봤어요. 박준혁 원장이라고 적힌 그 명함이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어버린 것 같았어요. 지하철에서의 로맨틱한 만남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진짜 현실에서 만나야 하는 거죠. 하지만 과연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52세 이혼녀의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라도 그분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주말 준혁 씨와 약속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평상복을 입은 그분은 지하철에서 보던 모습과도 마사지 샵에서의 모습과도 달랐어요. 그냥 평범한 46세 남자였죠.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한참 동안 서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혜진 씨, 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하철에서 만났을 때부터 제가 의도적으로 접근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전날 우연히 부딪혔을 때 이혜진 씨가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일부러 그 시간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럼, 네. 그리고 마사지샵에서 만났을 때도 사실 놀라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준혁 씨의 고백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제 직업이 특수하자 보니 여성분들과 만날 기회가 많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달랐나요? 진짜로 끌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제 직업의 연장선인지 진짜 감정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저만 혼란스러웠던 게 아니었구나. 이혜진 씨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죠? 네, 맞아요. 준혁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준혁 씨,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네. 처음에는 정말 설렜어요. 오랫동안 억눌려 있었던 감정들이 깨어나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은 다른가요? 지금도 좋아요. 하지만 이게 준혁 씨에 대한 감정인지 아니면 그냥 20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에 대한 그리움인지 모르겠어요. 준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네, 여기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딱히 시작도 한 건 아니었네요. 그래도 서로에게 상처만 줄 것 같거든요.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시원했어요. 드디어 답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저도요. 며칠 후부터 일상은 예전과 같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를 뿌렸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회사에서도 달라졌어요. 혜진아, 요즘 완전 다른 사람 같아. 뭔가 당당해졌어. 소영이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어요. 그래? 응,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뭔가 활기차. 정말 그랬어요. 일에 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일을 즐기고 있었거든요. 퇴근 후에는 요가 수업도 등록했어요. 오랫동안 방치했던 제 몸을 다시 돌보기 시작한 거죠. 주말에는 혼자 영화도 보고 맛있는 식당도 찾아다녔어요.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지하철에서 준혁 씨를 다시 봤어요.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고 인사했죠. 잘 지내세요. 눈빛으로 서로에게 전한 메시지였어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여자라는 걸 느꼈어요. 일만 하며 메마르게 살았던 과거를 벗어나 진정한 제 자신을 찾은 거예요. 나이가 52세든 이혼녀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 사람의 소중한 여자였으니까요.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52세든 62세든 우리는 언제든 다시 꽃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혹시 지금 지쳐서 자신을 잃고 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을요.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고 우리는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어나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늦게 핀 지혜였습니다.